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자유일보에 이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자유일보는 제가 우파 신문 중에 상당히 신뢰하는 이런 이제 언론입니다. 자유통일당과 정가원 목사, 그 다음에 그 황교안 대표 자유와 혁신이 합당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내 진입 길 넓힌다. 차기 정치지형 대격변 예고. 이런 이제 그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그 아마 3일날, 어제 그저께 3일날 유튜브 채널 정강훈 TV 그 출연한 황교안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이 대담을 하면서 합당의 그 시동을 근거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그 황교안 대표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로님, 황교안 대표가 근데 장로니까 장로님 당과 자유통일당을 합당하자 이렇게 제안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좋습니다. 이렇게 그 화답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두 당이 공동집회나 선거연대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합당이 거론된 거는 처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자유와 혁신은 황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고 또 여기 그 자유통일당은 목사지만 정가원 목사님이 이끌고 있으니까 두 명의 영향력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두 분이 동의하면 합당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저번에 그 방송한 것처럼 6월 2일 날, 지난 2일 날 그 옛날에 그 헌재에서 3% 봉쇄 조항은 위헌났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2월 달에 벌써 옛날에 이야기했죠. 올해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는 이게 3%를 얻은 당끼리만 이게 그 지역 비례를 나누는 거예요. 3%를 얻지 못하면 정당 투표.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게 그 배제가 되고 3% 넘는 정당 중에서 이제 그 득표수에 따라서 비례를 나누어 가졌거든요. 요게 그 3% 봉쇄 조항인데 이게 위헌 결정 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대로요. 예를 들어 50명을 비례를 뽑는다. 50명을 뽑으면 이게 100으로 하면 이게 2% 얻어도 한석 되잖아요. 그냥 나누게 하면 돼요. 50명 뽑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2%면 되는 거예요. 47명 뽑으면 2.12%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게 그대로 이게 2%대 얻었더라도 그냥 평균해가지고 이게 그 한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왜 3% 안 되면 이게 그냥 무조건 3%면 이게 엄청난 국민의 뜻이잖아요. 국민 전체 100명 중에 3명이 지지하는 정당이 2.9% 얻어가 의석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위헌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도요. 저번에 그 총선 때 지난 총선에도 이게 그 자유통일당이 2.26% 얻었거든요. 2.26% 얻었다고. 그러면 이게 그 2.26이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그 한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 봉쇄 조항 때문에 한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자유통일당 혼자 단독으로 해도 이게 그 한석은 가져올 거예요. 왜? 자유통일당이 저번에도 이게 2% 넘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자유와 혁신하고 합치면요. 자유와 혁신도 이게 지지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요즘 이게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부정선거 확신한다. 이게 40% 육박하면서 지금 자유와 혁신이 그 부정선거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럼 자유와 혁신이 저는 상당히 선전할 수가 있다. 실제 황교안 대표도 득표력이 뭐 기대만큼은 적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충분히 의석을 받을 수 있는 득표력을 얻었잖아. 이번 평택에서도. 그러니까 합치면요. 안 합치도 이게 제가 보기 각각 한 석씩은 가질 거거든요. 근데 합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합치면 이게 잘하면 이게 2석, 3석까지도 뭐 이준석 당이 3석이라 얻었는데 뭐 이준석 당보다 저는 훨씬 지지가 높을 거로 봐요. 따라서 이게 합치면 시너지 효과에서 우리가 이준석 당 개혁신당을 능가해서 3석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찬반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물론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제가 뭐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그러기에 저는 항상 우리 자유파 보수가 하나로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항상 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방송한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뭐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보수는 하나로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좌파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좌파들 보면 그때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용해인처럼 말도 안 되는 용해인처럼요. 기본소득당, 또 뭐 한창민, 사회민주당, 말도 안 되는 당들도 한석씩을 다 나눠줬잖아요. 이게 좌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게 문제예요. 국민의힘은요, 그냥 연대를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데, 비례할 때. 아니, 자유통일 딱 한두 석 준다 해서 이게 얼마나 좋아. 국회에서 잘 싸우고. 또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혁신도. 그 다음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고영주, 또 자유 민주당, 여러 이제 정당이 있잖아요. 좀 우리도 연대해서 비례해서 좀 같이 연합 공천했으면 좋았을 텐데 좌파들은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다가 결국 국민의힘의 비례 해봤자 전부 한동계 배신자들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비례 중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놈 누가 있어요? 김혜지, 한지아, 보면 전부 다 한심하잖아요. 비례 중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비례가 없잖아요. 제대로 그때 자유통일당 비례 들어가도록 했으면 탄핵도 안 당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싸웠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록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그런 전체 보수가 하나로 연대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의 핵심과 자유통일당이 하나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긍정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도 완전히 보수라 보기 어렵잖아요. 장동혁 지도부나 좀 보수로 볼 수 있지. 근데 나머지 보면 국민의힘 중에도 기회주의 좌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한동계나 대한과 미래있는 거 보면 이런 좌파 기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국민의힘도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요. 안타까운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파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죠. 일본도 가장 우파적인 다카이치 산하의 우파가 집권하고 있죠.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영국 개혁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1372석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성을 거뒀어요. 영국 개혁당이. 보통 거구 정당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거구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정통 우파 정당이죠. 영국 개혁당이. 그래서 키어스타머 노동당 총리가 지금 사퇴한다고 의사표명했잖아요. 영국도 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마크롱이 임기가 2번 10년 내년에 끝나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국민연합인데 이것도 거구라고 하는데 거구가 아니고 우파죠. 이분이 여론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르펜 이런 분도 있고요. 프랑스도 국민연합이 지금 사회당이나 좌파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롱은 중도죠, 중도. 그러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전부 우파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재명 좌파가 말도 안 되게 좌파가 판치고 있는,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는 국민의힘이 일부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거는 문제인데 그래도 국민의힘도 우파라면 근데 국민의힘만 가지고 약해요. 국민의힘은 결정적일 때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 좀 기회주의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정통 우파 정당이 제대로 출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과 자유와 혁신, 그 외에도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이런 데 정통 우파 정당들이 의석에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좌파들 이재명 정권을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두 당이 어떻게 그 합당이 되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우리가 애정과 또 지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